원더우먼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줌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반가우신 분들은 하트 한번 날려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청순미인 이런 거 부담스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이쁘다는 말이. 어, 네. 다들 제가 그 슬림바디 챌린지 1기 때 다이어트 성공하고선 좀 이렇게 원복을 하고 있다가 3월 거 제 강의 영상 보시면 막 이래요. 근데 지금 그때 올 3월부터 제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저는 슬림바디 챌린지 2기랑 상관없이 그냥 한 달에 2kg 정도 목표로 꾸준히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1기 때는 2달 동안 20kg를 넘게 뺐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안 먹으면서 막 운동 많이 하고 뺐거든요. 먹으니까 다시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방법을 바꾼 게 식습관을 아예 바꾸지 않으면 살은 또 찌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참으면서 살을 빼니까 먹으면 또 찌고 이게 제가 지금 거의 30년간 반복해 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먹으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먹는 종류를 좀 바꿨고 일단 떡볶이든 분식이든 짜장면이든 다 먹어요. 그런데 무조건 콩나물이나 숙주를 엄청 많이 넣어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짜장면을 먹어도 짜장면 한 젓갈에다가 콩나물 잔뜩. 그럼 배가 부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건 그렇게 먹고 대신 시간을 정해서 오전 한 9시, 10시 정도부터 아니 빠르면 8시 정도부터 저녁에는 6시, 늦어도 8시 이후에는 안 먹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위를 쉬어주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낮 시간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은 가볍게 제가 허리 수술해서 이제 무리한 운동은 못해요. 그래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거든요, 그냥. 근데 그것만 지켜주니까 뭐 일단은 밤에만 안 먹어도 안 쪄요. 조금씩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생 할 수 있겠다. 먹는 거 먹으면서 하니까. 그래서 습관을 바꿔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밤에 안 먹는 거를 처음에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6시 이후에 안 먹는데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1시간 잠도 있고 2시간 이게 약간 금단현상처럼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김진수 총장이 저한테 알려준 방법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2주만 참으래요, 저보고. 그래서 2주를 참았더니 점점 괜찮아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지 3개월, 4개월째 돼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녁에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애터미인이 돼가는 습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약간 멘붕이 오신 게 센터 출근하는 습관, 세미나 가는 습관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몸에 배웠는데 갑자기 그 습관을 할 곳이 없어진 거지. 출근할 것도 없고 세미나 갈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상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황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신정임 총장님 산하처럼 줌 미팅도 하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팀도 있고 물론 이 안에서도 여기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부터 시스템에 올인하자였잖아요. 나부터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복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부터 줌 미팅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혹은 요즘엔 젊은 분들도 젊은 분, 연세가 있으신 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도 있고 저도 사실 잘 못 다루거든요. 좀 컴맹이었어요. 컴맹이에요. 물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온라인 매체나 SNS에 되게 약해요. SNS에 되게 약한데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터지고 유튜브도 처음 한 거예요. 저 원래 유튜브 보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유튜브도 동생한테 배우고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줌도 어제도 배웠어요. 제가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맨날 옆에서 동생이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어제 연습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면 공유하는 거 배우고 이거 마이크랑 이런 것도 맨날 공영훈 본부장이 와서 설치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내일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온택트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처음이에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젊으니까 잘해. 나이가 들어서 못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70대 파트너분이 들어와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 센터 오셨을 때 카톡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카톡 하는 거. 일단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근데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셔서 채팅 글까지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애터미로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접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줌 미팅에 접속하라 그러면 접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손짓으로? 네. 성공하고 싶으시면 먼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애터미의 성공의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애터미의 성공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성공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일단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이제 많은 성공자분들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이 에이코어 리스트예요.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많이 못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습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에이코어 리스트 작성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에이코어 리스트를 수년 전부터 제 파트너들하고 계속 체크를 해왔지만 하는 분들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해. 근데 이거 동그라미 치고 X 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X가 자꾸 많아지면 이제 본인 스스로 하기가 싫은 거야. 제가 파트너들한테 그러면 좋다. A코어 리스트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동그라미로 채워나가 보자. 그리고 일단 체크하는 연습을 해라. 습관을 들여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했더니 지금 이제 그걸 목표로 아예 잡으라고 그랬어요. A코어 리스트를 작성한다. X가 있더라도. 김은혜 본부장님, 네네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컴퓨터 배경화면이 나와요. 다시요. 됐나요? 네, 됩니다, 이제.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코어 리스트 작성은 아마 여기서도 다 강조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A코어 리스트 작성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공학책을 보면은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 회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회장님도 워낙 많은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거기에서 공통적인 걸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시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안 돼. 이미 난 성공자야. 이게 믿음이 확실히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는 이걸 반드시 해낼 수밖에 없어. 라는 믿음. 그렇다고 믿고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가실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또 목표지향적이에요. 저도 되게 목표지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목표를 딱 내뱉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못 지킬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해요, 저는. 말도 안 꺼내요. 난 그거 못해.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아 나아가는 편이에요. 사실 그게 언젠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30년간 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39살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해온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실패하고 하고 실패하고 하고 실패하고 이걸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살을 빼고 싶다라는 목표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엄청 많이 먹으면서도 너 다이어트 안 하니까 나 지금도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다이어트라는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 행동이 자꾸 수정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네. 또 이렇게 해보고 이것도 안 되네. 근데 30년 만에 방법을 찾았어요. 물론 이게 이제 끝까지 유지가 돼야 완전히 제 목표가 성공을 한 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목표를 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목표에 관한 방법을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서 어떤 목표부터 세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마 전에 제 파트너 하나가 미팅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매뉴얼을 달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성공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대. 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해도 안 썼던 거예요. 쓰지도 않았고 써보려고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생각해보세요. 왜 성공하고 싶은지가 없는데 어떻게가 되겠냐고요. 성공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목표부터 세워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대. 왜냐면 그분이 잘 살아. 이미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잘 살고 그냥 애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건데 뭔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를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냥 해보고 싶으면 자꾸 부정이 들어간다. 왜냐면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은요,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확실한 애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거절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 힘이 쭉 빠져요. 내가 진짜 이걸 왜 하는 거야. 왜가 없으니까 내가 꼴랑 7만 원 벌려고 지금 이런 취급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다. 내 아이들에게 멋진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라는 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견디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인생 시나리오였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항상 쓰고 이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회장님이나 이성현 박사님이나 막 온데 다 붙여넣으라고 하잖아요. 전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제가 잘했던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순진하다 그러는데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천장, 화장실, 벽 막 다 붙여놨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붙여놓는데 초창기에 그렇게 다 붙여놓고 그걸 그러니까 맨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파트너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럼 저도 눈물이 나죠. 사람인데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긍정의 원동력도 힘이 빠지고 눈물이 나요. 근데 이걸 빨리빨리 긍정으로 돌릴 수 있었던 힘이 저한테 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애터미에서 성공해야만 하는지가 그 인생 시나리오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 인생 시나리오 보면서 그래 나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 까짓것 이게 뭐가 힘든 거라고 이게 내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 순서 중에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때 왜 옆에 분 거 보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시나리오
칸을 전부 다 채우기가 힘들면 그냥 목록으로 적으셔도 돼요. 버킷리스트.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 집에 살고 싶다. 뭐 사람마다 원하는, 제가 집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차보단 집을 좋아하거든요. 멋진 집을, 전 차는 아무거나 끌고 다녀도 돼요. 전 좀 좋은 집, 멋진 집에 살고 싶은 그게 커서 지금도 되게 넓은 집에 사는데도 또 이사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52평 사는데 밑에 층이 없어요. 근데 5층이에요. 5층짜리 필로티예요. 그래서 1, 2, 3, 4층이 없는 5층 아파트인데 밑에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겠죠? 그리고 5층이면서 정남향이라서 해가 되게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우리 아파트 1500세대 중에 딱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집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집을 보다가 저희가 집 사기 4개월 전에 이 집이 나온 거예요. 그냥 샀어요, 4개월 전에. 좀 무리를 해서. 근데 그게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근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애가 셋이잖아요. 마음껏 뛰어다니거든요. 좀 심하게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꿈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오늘 한번 정확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는요. 꿈에다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끝나면 소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적은 후에 이걸 언제까지 이루겠다가 나와야 돼요. 자,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나는 차 어떤 걸 사고 싶어. 뭐 벤츠를 사고 싶어. 3년 안에 사겠다. 그러면 벤츠의 가격을 뽑아보겠죠. 벤츠를 3년 안에 벤츠를 샀는데 이 벤츠가 뭐 36개월 혹은 뭐 52개월, 48개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한 다음에 그러려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진짜 벤츠 매장 가서 뽑아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벤츠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48개월 리스로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갈까요? 뽑아왔더니 100만 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벤츠 이제 좀 높은 걸 뽑은 거예요. 이 클래스 중에 풀옵션 넣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와야 내가 벤츠를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목표가 되는 거죠. 나는 3년 안에 월 100이 꼬박꼬박 나오는 걸 달성을 해야 돼.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목표 따로, 직급 따로, 수당 따로 이거를 안 하니까 혹은 생활비가, 애터미가 생활비이신 분들은 내가 버는 돈도 다 차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얼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쓰고 이 생활비가 얼마 안에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거죠. 제 해외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투잡이세요. 본인 직업이 있은 상태에서 애터미를 하시는데 그게 한국보다도 훨씬 가능한 게 지금은 한국도 가능하죠. 세미나가 많이 없고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됐으니까.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퇴근을 다 3, 4시면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 모여서 애터미 하는 거야. 대부분 회계사,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애터미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 연봉도 한 2억 돼. 호주는 저희보다 약간 소득이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토 판매사도 아니신 분이 볼보를 뽑았어. 근데 그러더라고. 제 후원 수당으로 내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던 애터미는 솔직히 후원수당 50만 원만 나와도 좋은 차 한 대 뽑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활비가 따로 있다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준다면.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못 모르고 맨날 남편이랑 부부 다 직장 그만두고 애터미에 오리대라 막 이랬었는데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냥 남편 돈 벌라고 하세요. 뭘 그만두게 해. 그 생활비 쓰면서 여러분들 애터미 열심히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애터미 수당 나오는 거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거 바꿔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꿈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성시경이 출연했을 때 나온 건데 다이어트 할 때 이걸 하면 최대 5배의 체중 감량을 볼 수 있다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정답이 글씨는 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이어트 할 때 이것을 하면 최대 5배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궁금하시죠? 정답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이렇게 됐고,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 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을 하게 한 팀과 안 한 팀의 감량 차이가 3.4kg나 났어요, 평균. 그만큼 상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바꿀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끊임없이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선교사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분이 이제 글 하나를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제가 딱 느낀 게 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보게 된 글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후회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래서 저는 별로 후회를 안 해요.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일 때도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 시험이 끝나면 아,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하라고.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후회하고 또 후회할 짓을 반복해.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정말 잘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뭘 결정해서 그게 좀 일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저는 괜찮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는 너는 어쩌 그렇게 속이 편하니? 약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가 발전적이 되더라고요. 과거를 후회는 하지 않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있겠죠. 저는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의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표를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그리고 이걸 내가 지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꾸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이 진행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 how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 다음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이룰 건데,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은 나는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될 건데, 나는 언제까지 오토 팀장이 될 건데, 나는 언제까지 오토 샤론이 될 건데, 오토 다이아, 넘치는 오토 다이아만 돼도요 리더스 들어갈 수 있어요. 넘치는 오토 샤론만 돼도 로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애터미는요 직급과 수당이 상관이 없어요. 오토 로열이 되면 상한선이 끝나버려요. 크라운 마스터와 임페리얼 마스터는 명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당에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후원 수당을 체크해 나가면서 해 나가셔야 되는데, 내가 몇 대면 몇 층을 맞아야 얼만큼 내가 원하는 수입이 될지 이걸 다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리더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힘이 빠져.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수당이 안 늘어서. 오토 판매사 분들도 막 열심히 하다가 오토 판매사 된 다음에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정체되는 분도 있어. 일하는 게. 리더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애터미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30대 30이 맞고 70대 70까지 내 수입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잖아요. 30, 40, 50, 60 다 똑같아. 수입이. 그러니까 정체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정체가 아니죠. 30에서 40, 40에서 50으로 매출이 늘었다면 성장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보고 자꾸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거예요. 하위 매출을 체크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요즘에 하위 매출 체크 매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부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저는 제 파트너들 하위 매출도 다 들어가거든요. 내가 아까워 죽어, 내가. 아니, 68인데 왜 안 맞추냐고. 저 같으면 50도 맞춰요, 50도. 시너지 애플 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면 나만 아까워. 본인은 날렸는지도 몰라. 27.
뭐 63, 4 날리는 건 기본이고.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근데 맞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한두 번 얘기했는데도 반복된다는 건 내 얘기가 잔소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추기 싫었나 보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죠. 아니, 뭐하러 3만 PB를 더 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PB야. 그러면 20만 PB, 한쪽은 넘쳤고. 그럼 20만 PB 더 사면은 수당이 되잖아요. 혹은 60대 60이야. 그럼 10 사면 70대 70이 맞잖아요. 그럼 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되잖아요. 팔라고, 그럼 팔면 되는 거지. 내가 쓰든가 팔든가, 선물을 주든가. 지금은 제가 쓰던가 선물을 많이 줘요. 물건을 팔라고 돌아다니진 않죠. 근데 리더스 클럽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지금은 매출을 못 맞춰요. 너무 막 이제 갭이 크니까. 근데 제가 거의 70대 70까지는 놓쳐본 적이 없어요. 샀어요. 넘치면 무조건 샀어. 50대 50을 30대 30으로 날려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팔러 다니는 거지. 그래서 미친 듯이 팔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로.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막 이 생각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매출이 자동으로 어디로 내려가요? 파트너들한테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 파트너들은 그렇게 안 움직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는 해요. 선택이기는 한데, 저는 직급 목표를, 이제 사실 직급 목표를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오토 판매사 때는 내가 계속 맞췄었고, 제가 스스로 하위 매출을 계속 맞췄었고, 오토 판매사가 된 다음에는 다이아 유지를 계속했어요. 전후반기로. 제가 포인트를 후원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7대 70은 넘었겠죠? 샤론부터는 이게 전후반기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샤론이 된 다음부터는 하이 매출에 좀 집중을 했어요. 내 하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파트너들 오토 판매사 만드는 거, 파트너들 오토 팀장 만드는 거, 이런 데 또 좀 목표를 많이 뒀죠. 지금은 제가 파트너들을 오토 샤론 만드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스타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로열 가는 거는 뭐 한 번 딱 가면 되는 거지만, 평소에 제 스타 유지의 목표를 두다 보면은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내가 유지를 못 해더라도 파트너들 하나하나 오토샤론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오토샤론 만드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 밑에 누군가를 오토 팀장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너무 먼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은 첫 번째 목표가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250만 PB, 250만 PB 매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의 다 왔어. 100대 100 이상이야. 그러면 판매사 유지를 매달 해볼까? 뭐 전후반기로 해볼까? 이런 목표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 매출이 그만큼 안 되시는 분들은 30대 30까지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30대 30을 이제 채웠어.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맞을까? 한 달에 몇 번 맞을까? 이런 작은 목표부터 세워나가 보시라는 거죠. 제가 파트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무조건 설정해라 하니까 20만 PB, 일주일에 20만 PB 목표를 세웠더라고. 근데 20만 PB를 사서 3일 만에 판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럼 난 또 사. 근데 3일 만에 파고 목표 다 했다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미팅에 20만 PB 파는 거 어땠을까? 싶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해보지. 그러니까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 정말 황당했어요. 대부분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항상 스폰서가 얘기해야 목표를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지향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나를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A코어 리스트예요. A코어 리스트에 소비자 전달 목록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매출 체크하는 습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A코어 리스트대로 습관을 만들면 성공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더그 임페리얼님께서는요, A코어 리스트가 애터미의 성적표라고 하셨어요. 성적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A코어 리스트의 점수를 잘 받으면 내가 애터미에서 점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성공에 가까워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스템에 어떻게 하자 중에서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일단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매일 센터 출근하고 매일 미팅하고 센터에서 미팅하고,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부업자 세미나,
뭐 석세스 세미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스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규모 산하, 팀장 산하, 뭐 10명 미만의 이런 산하들은 지금 또 1단계 미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 센터는 이제 사실은 뭐 나라에서는 허락을 안 했는데 뭐 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센터를 오픈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소규모로 미팅은 하셔야 돼요. 줌으로 하니까 됐다 편하다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 신규를 컨택해서 애용자 사업자까지 만드는데 온라인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사실 사업자들은 괜찮아. 그래도 이제 시스템이 뭔지 아니까. 근데 신규들은 제품도 발라줘 봐야 되고 느끼게 해줘 봐야 되고 신뢰 쌓기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뭐 신뢰 쌓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얼굴 보고 맞대고 서로 표정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면 미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 산하에 처음 코로나 터지고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 파트너들이.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움직일 때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매출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해외 매출이 엄청 많이 상승해서 매출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한국 파트너들이 움직이든 말든 솔직히 제 생각만 한다면 냅둬도 돼. 근데 저는 이들의 성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일 텐데 벌써 저렇게 무너져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되게 심각했을 때 코로나. 만나지는 못하니까 제가 아침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단톡방에다가. 네, 오늘은 어떤 동네에 누구분 전단지 돌렸어요. 연락하시면 잘 받으세요. 제 전화번호 찍은 게 아니라 파트너들 전화번호 찍어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솔선수범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책 읽어라 한다고 책 읽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안 깨워도 항상 일찍 일어나요. 잔소리를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파트너한테 일하세요, 일하세요, 물건 팔러 가세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스폰서 욕이나 하지.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더 열정적으로 더 희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트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파트너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 안 하면 절대 발전은 없어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파트너들한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성의 시간 맨날 가지셔야 돼요. 그 에이커 리스트 중에 신뢰 찾기 부분도 체크하면서 내가 오늘은 신뢰 쌓기를 잘했나, 그리고 내가 오늘은 실수한 게 없나, 에이커 리스트 체크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책을 안 읽었네, 반성해야 되겠네. 책 읽기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맛있는 열매가 원래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국장 스피치를 살펴보면 비주얼이 지금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도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제 국장 스피치를 찾아보면 그때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흔들리는 나무에 나뭇가지들도 흔들리고 새도 못 앉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만히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나뭇잎들도 떨어지지 않고 새도 와서 앉을 수 있겠죠. 파트너들은요, 스폰서가 흔들리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모습이나 힘 빠지는 모습을 파트너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그걸 삼켜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긍정으로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찾아서 연락을 하세요. 힘든 걸 얘기를 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스폰서한테는 얘기해도 돼요. 대신에 불평불만만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스폰서한테 힘을 받으시라는 거지. 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데 스폰서님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해주시는 스폰서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멘토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온택트 시대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놔야 될까,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만들어준 환경 외에도 각자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파트너 연령층도 다르고 뭐 경제적인 소득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막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내 상황만 왜 이래가 아니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코어 리스트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책 읽기 이덕 임필님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추천서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사업에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읽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사무엘 하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 이상, 뭐 15장, 20장, 30장 읽을 때도 있고 시간 날 때마다 읽는데 저는 지금 3독을 하고 있고 천독이 목표예요. 죽기 전에 천독하기. 목표를 또 세웠어. 처음에 1독을 제가 성경을 읽는 거를 목표로 계속 했었는데 몇 년간 실패했어요. 몇 년간. 실패하고 또 하고 그래서 창세기만 시커면 창세기만. 그런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갔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했더니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통독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통독을 마무리했어요. 몇 년간 안 되던 게.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든가 성경이 어려우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혹은 많은 목표와 꿈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골 목표라는 책도 있고 쉬우면서 재밌는 책은요.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이거 되게 쉬운데 재밌어요. 거기에 되게 재밌는 성공자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가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에 관한 책, 그리고 태도에 관한 책을 조금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OD 시청 요즘에 짧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애터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회장님 것도 짤막짤막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도 매일매일 보세요. 습관만 되면 화장실에서 딴 거 하고 있지 말고 VOD 보면 돼. 맞잖아요? 습관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셔서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저한테도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3개월, 4개월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모든 습관은요 66일이 걸린대요. 완전히 나의 습관이 되는 데까지. 이거는 런던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코어 리스트를요 66일만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대신 66일은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를 하루도 안 하면 안 돼. 이 생각으로. 근데 저도 처음엔 통독하는 게 내가 막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됐어. 그래서 막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는 것처럼 돼요.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고 습관이 돼버린 거죠. 저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알람을 켜놓지 않아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면 7시, 빨리 일어나면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알람을 안 켜놔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살 때부터 저는 항상 알람을, 물론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서 사실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희 총장님도 항상 제가 학교 갈 때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총장님은 애터미를 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셨어요. 유석영 총장님, 저희 엄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제 동생도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나 혼자만 일찍 일어났는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끝나고 수능 끝나면 맨날 막 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아침에 알람을 켜놓고선 일어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물론 알람 끄고 다시 잘 때도 많아서 알람 20개씩 켜놓고 이랬었거든요. 끄고 다시 자고 끄고 다시 자고 이런, 이해 공감하시죠? 그런데 몇 년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내가 눈을 딱 뜨면 알람은 안 울린 거예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 눈이 먼저 떠지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알람을 안 맞춰놓고 그냥 자는데도 아무리 늦게 자도, 어제도 제가 2시에 잤거든요. 그래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요. 신기하죠? 이 습관이 무서워요. 근데 습관은 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코어 리스트를 체크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공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선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 66일만 해보세요. 완전히 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습관이 된 다음에 이게 내 인생을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조금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시나리오도 계속 써보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믿든 말든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 속도 중에 가장 빨랐던 게 2014년도예요. 제가 2013년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4년 초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2013년 때도 판매사 유지는 계속했죠. 근데 수동 판매사였어요. 이제 완전히 넘치는 오토 판매사는 가만히 있어도 판매사가 되는 건 1년 후였는데 제가 그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올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무슨 오토 판매사밖에 안 되는 애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14년에 저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는 제가 열심히 일한 거 치고 빨리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 파트너들은 막 6개월, 7개월 만에도 오토 판매사 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파트너가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됐단 말이에요. 저보다 늦게 나온 파트너가.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나? 난 이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일했거든요. 잠도 3시간밖에 안 자면서. 파트너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쪽은 커지죠. 오토 판매사 됐으니까 파트너가. 근데 죽어라고 소실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습관이 들여졌겠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파트너는 좀 운이 좋았어. 좌우에 정말 괜찮은 인재들이 들어오면서 쉽게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재앙인 것 같아요. 쉽게 오토 판매사를 거머쥔 분들은요, 습관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오토 팀장, 리더스 느려집니다. 느려지더라고요. 저한테 속도를 따라잡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왜 나보다 빨리 되신 분이 나보다 더 빨리 성장을 못할까. 근데 너무 쉽게 오판까지 된 거야. 파트너가 잘 나와서. 근데 저는 죽어라고 파트너가 안 나와서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돼서도 국장이 돼서도 계속 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려서. 그러니까는 리더스 클럽, 오토샤론까지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더. 로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매일 했던 게 뭐냐면 2014년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썼어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게 뭐가 다르냐면 완전 박혀요. 내 꿈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요. 그래서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그 인생 시나리오에 적혀져 있던 것 중에 하나가 2014년 12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다. 2014년 9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된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9월에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됐고요. 2014년 12월 리더스 클럽이었어요. 지금도 닭살이 돋아요. 근데 꿈꾸는 다락방 책을 읽으면요.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짐 캐리가요. 거지 시절에 거의 가난한 시절에 1995년에 나에게 1,000만 불을 지급한다라고 수표를 적어줬거든요. 1995년에. 근데 짐 캐리가 딱 5년 후인 1995년에 마스크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700만 불을 받고 그 연말에 배트맨을 찍으면서 1,000만 불을 받아요. 닭살 돋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셔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 돼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욥기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한 후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꿈을 결정하고 목표를 결정하시는 시간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네, 우리 약 1시간 정도 김은혜 본부장님의 어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간절함과 꿈을 향해서 달려오셨던 그 스토리가 정말로 많은 열정과 동기부여를 주신 것 같습니다.